안녕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1만 명이 넘는 분들의 건강 상담을 직접 해온 박성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몸을 들여다보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나이 들어 아프는 게 아닙니다. 관리하지 않아서 아픈 겁니다. 아이고, 이제 내 나이가 몇인데요? 병원 한두 번 가는 게 이상한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절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30년 넘게 병원을 한 번도 안 간 분들을 실제로 만나봤습니다. 그분들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고 어떤 분은 손주 셋을 키우며 하루 종일 집안일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한 명도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관절통도 없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궁금했습니다. 대체 이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 그리고 수십 명을 직접 찾아가 그분들의 하루를 관찰하고 식사부터 수면 습관까지 전부 기록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비싼 영양제를 먹을까? 뭔가 특이한 운동을 하나? 기상천외한 비법이라도 있는 걸까?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건 너무나 단순한 일들이었습니다. 너무 평범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 그런데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매일 절대 빠짐없이 30년 넘게 그것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경험 이후 상담을 오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병원 다니는 게 문제 아닙니다. 앞으로 병원에 가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생활법을 따라한 수백 명의 분들이 혈압이 내려가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우울감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들을 수 없는 진짜 무병장수한 사람들의 생활 습관 요약본입니다. 이걸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도 병원 갈 일 없는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치료를 해주는 곳이지 건강을 만들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건강은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생활 속에서 매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작을 오늘 여기서 함께 해보시죠.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끄고 일상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기억해 주세요. 지금처럼만 살면 1년 안에 반드시 한 번은 병원에 가게 될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시작일 수도 있고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하는 인생의 첫 페이지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조용히 티나지 않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을 땐 이미 되돌리기엔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건강도 아주 천천히 조용히 티나지 않게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이렇게 말하게 되죠. 요즘 왜 이렇게 몸이 가볍지? 나 요즘 왜 병원 갈 일이 없지? 언제부터인가 약을 안 찾게 됐네? 그 시작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오늘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도 분명히 병원에 갈 일이 없는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지 건강 영상이 아닙니다. 병원이 필요 없는 삶을 만드는 실전 매뉴얼입니다. 이걸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1년 뒤 같은 후회를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10년, 20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아직 괜찮은데? 지금까지도 별 탈 없이 살아왔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은 괜찮을 때 지켜야 합니다. 무너지고 나면 그땐 관리가 아니라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치료에는 돈이 들고 시간도 들고 자유도 빼앗깁니다. 제게 상담을 오시는 많은 분들이 그때 내 몸을 조금만 더 일찍 챙겼더라면 하고 말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왜냐고요? 그분들도 모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처럼 멀쩡해 보이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친구 중에도
어딘가 아픈 티는 안 내지만 매일 피곤하고 잠 못 자고 조금씩 망가져가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야, 너 이거 한번 봐봐. 진짜 괜찮더라.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건강을 배울 수 없습니다. 건강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에서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는 30년간 병원에 가지 않은 사람들이 그 진짜 삶의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온 3가지 생활 원칙을 사례와 함께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루틴으로 바꿔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거라 느껴지신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끝나고 꼭 떠오르는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겐 병원 대신 삶을 선택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병원에 가지 않는 몸을 만든 사람들의 첫 번째 생활 원칙,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건강 상담을 해왔습니다. 제 손을 거쳐 간 분들만도 1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놀라게 했던 사람들, 그건 다름 아닌 병원에 가지 않고도 30년 넘게 건강하게 살아온 분들이었습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니, 병원에 가지 않다니? 정기검진도 안 받고 약도 안 먹고 그런데도 고혈압도 당뇨도 관절염도 없이 정정하다? 저는 그런 분들을 직접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일상에 들어가 하루를 함께 보내고 식사 습관을 보고 생활 패턴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명을 만난 끝에 공통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매일 아침 아주 단순한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장을 움직이는 생활이었습니다. 장을 움직인다.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장은 우리 몸의 중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장이 제대로 기능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면역이 좌우되고 그 면역이 곧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가 됩니다. 장이 멈추면 건강도 멈추고 장이 깨어나면 온몸이 살아납니다. 제가 기억하는 분 중 한 분은 75세 김병수 어르신입니다. 작은 정육점을 운영하셨고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5시에 문을 열고 밤늦게 문을 닫으셨죠.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된 일을 수십 년째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병원은 30년 넘게 가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특별히 챙기시는 음식이나 운동이라도 있으세요? 그분은 웃으며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는 하루 3번 꼭 장을 움직여. 장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는 분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분의 하루를 직접 따라가 보며 저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으로 시작합니다. 손으로 배를 천천히 문지르며 장에게 인사하듯 복부 마사지를 하시죠. 식후에는 꼭 밖에 나가서 햇볕을 쐬며 10분 이상 걷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는 항상 묵은 김치, 바나나, 현미밥 중 하나는 꼭 곁들입니다. 어렵지 않은데 중요한 건 그걸 매일 하신다는 겁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30년을 그렇게 살아오신 거죠. 여러분, 장은 단순히 음식 찌꺼기를 처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장 속에는 우리 몸 면역 세포의 70% 이상이 집중돼 있습니다. 장은 곧 면역이고 면역은 곧 건강입니다. 요즘 따라 이유 없이 피곤하다, 감기에 자주 걸린다, 식사를 해도 속이 더부룩하고 자꾸 가스가 찬다, 소화가 느려지고 체기가 자주 느껴진다. 이 모든 증상은 장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죠. 하지만 그건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장의 리듬을 되살리는 겁니다. 장은 리듬을 타는 기관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식으로 자극받아야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능이 떨어지고 안에 독소가 쌓이고
그 독소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떠돌게 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고혈압, 당뇨, 아토피, 우울감, 심지어 기억력 저하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오는 분들께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장과 대화를 나눠보셨습니까? 몸은 말을 하지 않지만 분명히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읽어내기만 하면 병원보다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을 깨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 그걸 마시면서 복부를 손으로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단 3분만 투자해도 장은 눈을 뜨고 온몸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 아침 식사 후 10분 산책. 걷는 동안 장은 자연스럽게 리듬을 탑니다. 심장이 뛰고 혈액이 돌고 장도 따라 움직입니다. 이건 어떤 운동보다 장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발효 음식을 드세요. 묵은 김치, 된장, 요구르트, 청국장. 이건 장 안에 있는 좋은 균들을 먹이는 행동입니다. 유산균을 먹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유산균이 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장은 빠르게 반응합니다. 일주일이면 가스가 줄고 열흘이면 변이 부드러워지고 보름이면 피부도 달라졌다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장은 어떤 상태인가요? 소화는 잘 되고 계신가요? 식사 후에 속이 편하신가요? 잠을 잘 자고 계신가요? 이 모든 답은 장이 알고 있습니다. 장이 답하지 않는 몸은 결국 병원에 답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장이 먼저 알려준다면 우리는 병원을 찾기 전에 내 몸을 스스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꼭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그리고 복부 마사지 3분. 그게 당신 몸을 되살리는 첫 번째 대화입니다. 오늘 제가 전한 내용이 여러분께 작지만 확실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요즘 소화가 안 되거나 변비로 고생하거나 이유 없이 피곤하다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병원 대신 건강을 선택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김병수 어르신을 뵌 건 경기도 파주의 어느 정육점이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혼자 가게를 운영하시면서도 아침 5시에 문 열고 저녁까지 서서 일하시던 분.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도 매일 오전 9시가 되면 의자에 잠깐 앉아 배를 문지르십니다. 그리고 그걸 30년 넘게 이어오고 계셨죠. 제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왜 꼭 그렇게 복부 마사지를 하세요? 나는 배가 말 안 들으면 하루가 안 풀려요. 배가 편해야 하루가 가볍지. 그 말씀이 제 머릿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찾아가 인터뷰를 요청드렸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도 그는 단단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병원보다 내장을 믿어요. 이 배가 단단해야 다른 데도 아픈 데가 없더라고. 어릴 땐 장 트러블 때문에 늘 병원 다녔는데 지금은 30년 넘게 감기 한 번 없이 살아요. 비결요? 물 한 잔, 손바닥, 걷기. 그게 전부요. 장에 대한 감각, 감정, 그리고 책임감을 그분은 몸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제가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68세 이명자 할머니는 30대에 심한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겪으셨습니다. 외출이 두려울 정도로 배가 수시로 아팠고 지하철 한 정거장도 못할 만큼 장이 예민했죠. 하지만 지금은 하루 3끼 잘 드시고 하루 한 번은 꼭 대변 보시고 요즘은 내가 장이 있다는 걸 잊고 살아요 라고 말할 정도가 되셨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좋아지셨어요? 복부 마사지 시작하고 나서요. 처음엔 반신반의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고요해지는 걸 느꼈죠. 그때부터는 하루도 안 빠지고 문질러요. 이게 내 약이에요.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 옆에 두는 작고 둥근 나무 숟가락으로 배를 가볍게 눌러가며 마사지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새벽 시장에 30분 정도 걷는 게 일과입니다. 병원 갈 시간에 시장 한 바퀴 도는 게 내 진료요. 이렇게 웃으며 말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단단하고 부러운지 모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화장실 가는 게 두렵거나 변이 너무 딱딱하거나 혹은 너무 자주 배가 불편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건 약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항상 장에서 시작됩니다. 변이 바뀌면 몸이 바뀝니다. 장이 편안하면 얼굴빛이 달라지고 장이 리듬을 타면 생각도 부드러워지고 잠도 깊어집니다. 잠도 장에서 시작된다는 말 몰랐죠? 제가 인터뷰했던 분들 중 절반 이상이 복부 마사지를 시작한 뒤 불면증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중 한 분은 심지어 수면제 복용량이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전엔 자도 자는 게 아니었는데 요즘은 한번 누우면 아침이에요. 배를 문지르면 그날의 긴장이 풀리거든요. 이건 수치로 증명되지 않는 변화지만 살아본 사람만이 아는 몸의 회복입니다. 혹시 아직도 나는 장 건강이 괜찮은데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변 상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보시나요? 힘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나요? 화장실에서 10분 이상 앉아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중 단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여러분의 장은 지금 SOS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장이 건강하면 하루가 편하고 장이 망가지면 마음까지 불편해집니다. 장은 감정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장이 망가지면 짜증도 우울감도 함께 올라옵니다. 저는 상담 중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괜히 예민해요. 사람 만나기 싫고 자꾸 무기력해져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장을 살펴보세요. 의외로 원인은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하루에 단 5분. 내 장과 대화하는 시간.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복부를 가볍게 만져보세요. 말을 하지 않지만 분명히 반응할 겁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부드러움, 따뜻함, 그리고 편안함. 그것이 바로 내 몸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대단한 기술이 아닙니다. 수술도 약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손바닥과 따뜻한 마음, 그리고 꾸준함이 필요할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 건강은 모든 병의 출입문을 지키는 문지기입니다. 그 문을 열지 말고 지켜주세요. 그렇게만 해도 병원은 더 멀어지고 건강은 가까워집니다. 혹시 주변에 화장실 문제로 고민하는 가족이 있나요? 늘 속이 안 좋다며 손으로 배를 감싸고 있는 부모님, 매번 약국에 들르는 친구나 이웃이 떠오른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지금 이 한 편의 영상이 누군가의 불편한 인생을 건강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무병장수인들을 만나며 놀란 또 한 가지 사실, 그들은 모두 햇빛 아래에서 걷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걷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햇빛을 받으며 걷는 생활을 수십 년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걷는 거 잘 못해요. 햇볕은 나가면 피부에 안 좋다던데. 무릎도 아프고 다리도 무거운데 어떻게 걸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일수록 진짜 걸어야 하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걷는다는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걷는 순간 우리 몸은 다시 자연의 리듬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햇볕은요, 약입니다. 병원에서 주는 약이 아닌 하늘이 주는 면역의 약, 뼈의 약, 뇌의 약입니다. 제가 만난 81세 이정호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20년 넘게 골다공증 약을 드셨고 한때는 넘어지면 갈비뼈가 쉽게 부러질 정도로 뼈가 약해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 약을 줄이고 매일 같은 시간 오전 10시에 30분 동안 공원에 나가 햇빛 아래를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골밀도 수치가 올라갔고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엔 약을 끊어도 괜찮다는 소리를 들으셨죠? 제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렇게 달라진 비결이 뭔가요? 햇빛을 받으면서 걷는 게 내 몸에선 제일 좋은 약이었어요. 아침에 해가 올라올 때 그 따뜻한 기운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거 받으면 하루가 다르게 개운해져요. 그게 병원을 안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더라고. 이건 단순한 산책이 아닙니다. 이건 면역 시스템을 깨우고 비타민 D를 활성화하며 기분을 회복하고 수면까지 깊게 만드는 자연 요법입니다. 혹시 지금 집 안에만 계시는 부모님이 떠오르시나요? 하루 종일 커튼을 친 채 어둑한 거실에서 TV만 보고 계신 모습. 그분들이야말로 햇볕이 절실한 분들입니다. 햇볕은 뼈를 만드는 비타민 D를 생성할 뿐 아니라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유도합니다. 햇볕을 꾸준히 쐰 사람은 기분이 밝아지고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야 근육이 유지되고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뇌로 가는 혈류까지 증가합니다. 저는 걷는 걸 운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건 생존 행위입니다. 걷지 않으면 몸은 고여버립니다. 피가 고이고 기운이 막히고 생각이 멈춥니다. 그런데요, 걷는다고 다 같은 걷기가 아닙니다. 정말 효과를 보는 걷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햇빛 아래에서 같은 시간에 20분 이상 혼자 말없이. 이 조건이 지켜질 때 몸은 진짜 회복을 시작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73세 강명자 할머니는 매일 오전 10시 20분이 되면 바닷가 데크길을 천천히 걷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관절이 아파서 5분도 못 걷던 분이셨는데 지금은 30분 넘게 걷고 다리 부종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분의 말 지금도 생생합니다. 내가 걷는 건 운동이 아니라 숨 쉬는 거예요. 햇볕 쐬고 바람 맞으면서 걷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내려앉아요. 걷고 나면 약 기운이 아니라 햇빛 기운이 도는 것 같달까? 이게 진짜 약이죠, 뭐. 그분의 말에 저는 정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나는 그냥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게 편해. 걷는 게 귀찮고 나가봤자 볼 데도 없어.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지금 몸이 많이 약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움직이고 싶지 않은 건 움직이지 않아서 더 그렇습니다. 몸은 움직일수록 더 움직이고 싶어지고 햇빛을 쐬면 더 밖에 나가고 싶어집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라 몸이 말해주는 진실입니다. 걷는 게 어렵다면 처음엔 5분만 걸어보세요. 처음엔 집 앞 슈퍼까지, 그 다음엔 골목까지, 그 다음엔 동네 공원까지. 걷는 거리보다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하루에 20분 햇빛 아래를 걷는 그 시간을 내 몸을 위한 약속으로 만들어 주세요. 혹시 걷는 게 너무 불편하신 분은 의자에 앉아서 햇빛을 쬐기만 해도 다릅니다. 실제로 몇몇 어르신들은 그것만으로도 우울감이 줄고 밤잠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햇빛이 이렇게 따뜻한 줄 예전엔 몰랐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우울감으로 힘든 분이 있다면, 밤마다 뒤척이며 수면제를 찾는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걷기 시작하세요. 그게 약보다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햇빛과 걷기, 이 단순한 두 가지를 수십 년간 이어온 분들에겐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노화의 속도가 확실히 느립니다. 제가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78세 윤상필 어르신을 처음 뵀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60대 초반쯤 되신 줄 알았습니다. 머리도 까맣고 허리도 곱고 말도 또렷하셨어요. 그런데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나서 제가 너무 놀랐죠. 선생님, 피부도 그렇고 눈도 또렷하시고 비결이 뭡니까? 그분은 담백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햇빛 밑에서 30분 걷는 거, 그거 하나예요. 해 안 보고 하루를 시작하면 몸이 하루 종일 헛도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난 40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무리 약을 챙겨도 햇빛을 안 보면 사람은 늙어요. 그 말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입니다. 햇빛은 뼈를 위한 비타민 D를 만들 뿐 아니라
호르몬을 조절하고 생체 시계를 리셋하는 역할을 합니다. 햇빛을 자주 쐬는 사람들은 멜라토닌 분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밤잠이 깊고 이른 아침에 개운하게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이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걸 걷기와 함께 했을 때 몸이 받는 회복 효과는 배가 됩니다. 심장 박동이 일정해지고 폐활량이 좋아지고 무릎과 고관절의 유연성도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강릉에서 만난 82세 이은자 할머니는 이른 아침 찻길을 따라 걷는 게 하루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도 30년 넘게 병원과 멀리 지내온 분이죠. 매일 같은 시간에 해를 보면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햇빛이 내 얼굴을 만질 때 그게 내가 받은 첫 선물 같아요. 그분의 말처럼 규칙적인 빛 노출은 뇌와 몸에 이건 아침이다라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리듬이 몸을 하루 종일 안정되게 움직이게 하죠. 이 리듬이 무너지면 뭐가 일어나는지 아시죠? 우울증, 불면증, 식욕 이상, 기억력 저하. 이 모두가 햇빛 부족과 생체 리듬의 붕괴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하루에 햇빛을 얼마나 쬐고 계신가요? 창문을 열지 않은 채 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햇빛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걷는 게 어렵다고 하십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뻣뻣하고 금방 숨이 차오른다고요? 그럴 땐 걷기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빠르게, 많이 멀리 걷는 게 아닙니다. 처음엔 5분이면 됩니다. 집 앞 골목,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한 층만 올라가 보기. 햇볕이 드는 베란다에 의자를 놓고 10분 앉아 있기. 이게 바로 시작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거동이 불편하셔서 걷지는 못했지만 매일 점심시간에 20분 동안 햇빛 아래 창문을 열고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못 걷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햇빛을 안 쬐는 건 내 잘못 같았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라도 지키고 싶었죠. 그분은 그렇게 2년을 이어오셨고 놀랍게도 그 사이에 식욕이 좋아지고 기분이 밝아졌습니다. 물리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워도 햇빛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햇빛을 받으며 걷는다는 건 우리 몸에 괜찮다, 아직 괜찮다고 말해주는 행위입니다. 그건 자기 확신이고 생명에 대한 존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걷는 사람은 아프지 않습니다. 늙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햇빛은 약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신다면, 혼자 방 안에 계시다면, 걷는 건 힘들어도 햇빛은 꼭 함께 쬐실 수 있게 해드리세요. 지금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하루에 햇빛 걷기 20분을 넣어보세요. 한 달 후 몸이 스스로 알려줄 겁니다. 이게 진짜 약이었다고요? 햇볕 아래 걷는다는 이 단순한 행동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었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은 자연 안에서 설계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해가 뜨면 움직이고 해가 지면 쉬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늦게까지 불을 켜두고 아침이 돼도 햇빛보다 스마트폰 불빛을 먼저 보고 창문도 열지 않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결과 몸이 햇빛을 낯선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햇빛을 받으면 눈이 시리고 밖에 조금만 걸어도 피로해지는 이유는 단순히 몸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햇빛과 걷기가 너무 오랫동안 몸에서 끊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금천구에 사는 76세의 한정숙 할머니는 10년 전만 해도 외출을 거의 안 하셨다고 합니다. 밖에 나가는 게 귀찮고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햇볕은 그저 더운 것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우연히 공원 앞 벤치에 앉아 20분 동안 햇빛을 맞은 어느 날 이상하게 기분이 가라앉고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햇볕이 이렇게 사람을 다독이는 거구나. 그 이후론 이유 없이 슬픈 날엔 그냥 햇볕만 쬐어요. 그럼 울컥하던 게 싹 사라져요. 그게 약이더라고요. 말 없는 약. 햇볕은 우리 몸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 자극입니다. 그걸 꾸준히 받으면 피부가 좋아지고 비타민 D가 만들어지고 뼈가 단단해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밝아집니다. 반대로 햇볕을 안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우리 몸은 햇볕이 없으면 비타민 D를 만들 수 없습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뿐 아니라 면역세포의 활성화에도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둘째, 우울감과 무기력증이 깊어집니다. 겨울철에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는 이유, 그건 기온 때문이 아니라 햇빛 부족 때문입니다. 셋째, 수면의 질이 나빠집니다. 햇볕을 안 보면 멜라토닌의 분비 리듬이 깨집니다. 그래서 늦게 자고 새벽에 자주 깨고 아침에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악순환의 시작이 햇볕을 받지 않는 생활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리고 걷지 않으면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움직이지 않는 몸은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장기 기능이 저하되고 근육량이 줄고 심지어 뇌 기능까지 둔해집니다. 무서운 건 그 변화가 너무 천천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괜찮고 내일도 괜찮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차고 잠이 안 오고 우울해지고 병원 진료실에서 노화입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진짜 노화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건 사용하지 않아서 생긴 고장일 수도 있습니다. 쓰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햇볕을 받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걷지 않으면 굳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지금까지 만나본 무병장수인들은 몸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울산에 사는 79세의 조우진 어르신은 아침 7시에 무조건 EKM을 걷는 걸 40년 넘게 실천하고 계신 분입니다. 비 와도 걷고 바람 불어도 걷고 눈 오면 더 걷죠. 걸어야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에요.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더 걸어요. 그럼 그 통증이 말없이 빠져나가는 걸 느껴요. 제가 그분께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렇게 걷는 게 재미있으세요?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죠. 재미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오래 살고 있다는 게 제일 재미 아닙니까? 그 말에 저는 더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걷는 건 재미가 아니라 생존이고 햇빛은 기분이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걷고 싶은데 못 걷는다고 말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못 걷는 게 아니라 걷는 이유가 아직 없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를 오늘 찾으셨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시작이 되어 드릴 수 있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햇빛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비추고 걷기는 돈이 들지 않는 최고의 치료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당신만의 회복법, 바로 햇볕과 걷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햇빛이 필요해 보이는 부모님, 매일 소파에만 앉아 계시는 배우자,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친구에게 이거 한 번만 봐봐라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루의 마지막 시간으로 향합니다. 잠들기 전 10분, 병을 밀어내는 가장 강력한 회복의 시간. 지금부터 수면의 질이 건강의 질을 결정짓는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사람들은 흔히 이 시간을 휴식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무병장수인들은 이 시간에 대해 조금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저녁은 내 몸을 다시 만드는 시간이다. 다시 말해, 수면은 회복이고 그 회복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그 사람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병원을 다니지 않는 분들의 공통점을 하나 더 찾았습니다. 바로 잠을 아주 잘 잔다는 것. 그냥 오래 자는 게 아니라 깊고 편안하게 중간에 깨지 않고 자는 수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모두 잠들기 전 단 10분을 아주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방배동에 사는 84세 최성기 어르신은 40년 넘게 같은 루틴을 지키고 계십니다. 바로 저녁 샤워 후 10분 발을 마사지하며 복식 호흡을 하는 것. 처음엔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지만 제가 직접 따라 해보고 그분의 인터뷰를 다시 들으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발을 문지르면서 숨을 천천히 쉬면요. 그날 하루 쌓인 걱정이 발끝으로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어요. 딱 10분만 해도 그날 밤은 정말 깊이 잠들 수 있어요. 이거 하면서 내 삶이 조용히 바뀌었어요. 잠이 바뀌니까 아침이 달라지고 아침이 달라지니까 하루가 가벼워졌죠. 이건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마음과 몸을 동시에 내리는 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잠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밤에 누워도 자꾸만 생각이 떠오르고 자다가 자주 깨고 아침에도 피곤한 채로 눈을 뜨는 일이 반복되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루 종일 과하게 자극받은 몸과 마음이 내려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뇌는 스마트폰 불빛, 뉴스, 감정의 찌꺼기, 온종일 쌓인 정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정리하지 않고 누우면 몸은 쉬고 있지만 뇌는 여전히 깨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무병장수인들은 하루의 마지막 10분을 아주 신중하게 사용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딱 3가지를 합니다. 첫째,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합니다. 뜨겁지 않은 온도로 하루 종일 쌓인 자극과 긴장을 씻어냅니다. 이건 단순한 씻기가 아니라 몸의 리듬을 느리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둘째, 발을 마사지합니다. 발바닥은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로 가득합니다. 특히 발뒤꿈치와 발볼 사이를 원을 그리듯 문지르면 신경계가 이완됩니다. 셋째, 복식 호흡을 하며 침대에 눕습니다. 배를 천천히 부풀렸다가 천천히 내쉬면서 온몸을 내려놓습니다. 이걸 5분만 해도 뇌파가 안정되며 멜라토닌 분비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잠들면 중간에 깨지 않고 깊고 회복력 있는 수면이 가능해집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7세 윤명선 할머니는 수면제를 15년 동안 복용하시다가 이 루틴을 시작하고 나서 약을 끊으셨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어요. 손으로 발 좀 만진다고 잠이 올까? 근데 진짜 그날부터 잠이 달라졌어요. 약으로 자는 거랑 내 몸이 스스로 자는 거랑은 다르더라고요. 지금은 매일 밤 이 시간이 제일 기다려져요. 그날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니까. 그분의 말처럼 잠은 오늘을 닫고 내일을 여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어떻게 열고 닫느냐에 따라 몸은 늙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잠이 문제야. 아무리 누워도 잠이 안 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단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욕심 내지 마세요. 샤워하고 발을 문지르고 복식 호흡 몇 번.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행동이 당신의 다음 10년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가족이 있나요? 잠을 못 자서 고생하는 어머니, 하루 종일 피곤하다는 아버지, 수면제를 달고 사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보내주세요. 좋은 수면은 좋은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오늘 밤 10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하루를 구성하는 3가지 시간, 아침의 장 관리, 낮의 햇빛과 걷기, 밤의 회복 루틴까지. 이 3가지만 지켜도 몸은 병원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잠은 몸을 수리하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쌓인 염증을 씻어내고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는 시간이 바로 수면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잠이 얕아요. 한번 깨면 다시 못 자요. 이 시간마다 꼭 눈이 떠져요. 이게 단순한 노화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몸이 제대로 쉬는 방법을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잠자리에 드는 직전 10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만난 무병장수인들 중 대부분은 그 10분을 종교처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10분은 TV도 꺼지고 휴대폰도 멀리하고 세상과 나를 완전히 분리하는 시간입니다. 경기도 이천에 사는 80세 남봉네 할머니는 매일 밤 자기 전에 방 안에 있는 조명을 모두 끄고 딱 하나의 스탠드 불빛만 남긴 채 향을 피우고 앉아 계셨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도 참 잘 버텼다고 내 자신한테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혼자 앉아서 숨 쉬고 손등 한번 문지르고 내 몸 수고했어요. 그렇게 말해줘요. 그렇게 10분만 있으면 꼭 누가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기분이 들어요. 그럼 어느새 잠이 와요. 약도 불도 음악도 필요 없어요. 이분은 스스로를 돌보는 기술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루를 잘 마무리해야 내일이 좋다고 하죠. 그런데 몸도 똑같습니다. 하루를 편안하게 정리한 사람만이 다음 날 아침을 가볍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잠이 얕아진다는 건 몸이 아직 하루를 정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뇌는 아직 오늘의 감정, 오늘의 정보, 오늘의 걱정을 다 끌어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걸 내려놓아야 진짜 수면이 시작됩니다. 그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무병장수인들은 주변 환경을 매우 신경 씁니다. 저는 어떤 분의 방에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TV도 시계도 스마트폰 충전기조차 없었습니다. 창문은 천으로 덮여 있었고 침대 옆에는 작은 수건과 물 한 컵, 그리고 조용한 클래식 음악만 흐르고 있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내 몸이 자는데 방해되는 건 다 없애야죠. 잠이라는 건 몸이 준비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니까요. 그분은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며 20년 넘게 수면제 한 번 먹지 않고 살아오셨습니다. 이건 루틴이 아닙니다. 이건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 전까지 휴대폰을 봅니다. 유튜브를 틀어놓고 뉴스를 훑고 카톡을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눈을 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들면 몸은 잠들어도 뇌는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나는 원래 숙면 체질이 아닌가 봐. 하고 착각하죠. 숙면은 체질이 아니라 환경과 준비의 문제입니다. 몸이 제대로 잠에 들어가기 위해선 빛, 소리, 온도, 생각, 이 네 가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병장수인들은 말합니다. 자는 건 눕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누우러 가기 전에 이미 절반은 정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방은 수면을 부르는 환경인가요? 아니면 뇌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곳인가요?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밤마다 뒤척이시는 부모님, 자는 척 하면서도 불안해 보이는 배우자, 매일 피곤하다는 말을 달고 사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잠은 자연이 주는 가장 값진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우리가 준비할수록 더 깊어집니다. 오늘부터 단 10분, 당신만의 저녁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조도, 따뜻한 물, 향기, 숨소리, 그리고 오늘도 잘 살았다는 작은 속말 하나. 그게 내일 아침 당신을 병원과 더 멀어지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잠이 없어져. 노인은 원래 잠을 못 자는 거야. 하지만 저는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건 맞지만 그건 잠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잠을 깊이 자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얕은 잠이 온갖 병의 문을 열어젖힙니다. 수면이 부족한 사람의 몸에서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 수치가 올라가며 기억력, 집중력, 감정 조절 능력도 모두 약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졸림이나 피곤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면 부족은 노화를 가속시키는 가장 빠른 경로입니다. 충남 예산에 사는 74세 정남수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새벽 34시면 무조건 깨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침이 시작되고 하루 종일 피곤하고 입맛도 없고 몸도 무겁고 기분도 처져 있었다고 하셨죠. 그분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늙었구나. 이젠 이게 내 일상이겠지. 하지만 우연히 손주가 건넨 한 문장에 마음을 고쳤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할아버지 요즘 왜 맨날 화나 있어요? 그 순간 자신도 몰랐던 감정의 정체를 알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피곤함이었죠. 그리고 그 피곤함의 뿌리는 잠을 못 자는 데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은 자기 전에 TV를 끄고 방 조명을 낮추고 자기 손으로 발을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잠드는 시간이 1시간에서 20분으로 줄었습니다. 2달 뒤엔 삼시에 깨던 수면이 5시까지 이어졌고 3달 뒤엔 하루가 가벼워졌습니다. 나는 그냥 늙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잠 때문이었다는 걸 몰랐죠. 지금은 아침이 기다려져요. 잘 자니까 내일이 기대돼요. 이 말이 정말 울림이 컸습니다. 잠이 회복되면 노후의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잘 자는 사람은 덜 무너지고 덜 처지고 덜 외로워집니다. 반대로 수면이 망가진 사람은 더 빨리 병원을 찾고 더 자주 약을 찾고 더 깊은 우울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잠은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닙니다. 잠은 우리 몸의 시스템을 매일 밤 리셋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걸 깔끔하게 종료하지 않으면 다음 날은 계속 오류가 납니다. 그리고 그 오류가 쌓이면 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잠을 너무 쉽게 소홀히 다룹니다. 불빛을 끄지 않고 생각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누워서 눈만 감는 거죠. 그런데 그건 수면이 아니라 기절에 가깝습니다. 진짜 수면은 몸과 마음이 동시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단 10분입니다. 그 10분은 나를 닫는 시간입니다.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지우고 마음속 걱정을 한켠에 내려놓고 내 숨소리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도 잠은 어차피 나하고 안 맞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잠이 아니라 삶의 리듬이 무너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휴대폰을 끄고 천천히 앉아 조용한 음악을 틀고 손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발을 한번, 목을 한번, 내 얼굴을 한번 쓰다듬어 보세요. 오늘도 잘 살았다. 내일은 더 가볍게 살아보자. 그 말 한마디면 몸은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밤에 자꾸 뒤척이시는 어머니, 아침에 피곤해서 화가 많아진 아버지, 수면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부터 건강이 나빠진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보내주세요. 잘 자는 사람이 결국 오래 살고 덜 아픕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이 밤 단 10분입니다. 잠은 약보다 강합니다. 잠은 침묵 속에서 몸을 다시 짜 맞춥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밤이 반복될수록 당신은 병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병원에 가지 않는 몸을 만드는 하루 루틴 정리를 알려드릴게요.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5분씩 단 3군데만 집중하면 충분합니다. 마지막 정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좋은 얘기는 알겠는데 이걸 내가 과연 매일 할 수 있을까? 할 게 너무 많아서 결국 또 작심삼일 되는 거 아닌가?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딱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몸이 병드는 건 하지 않아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몸이 회복되는 건 아주 사소한 걸 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 많이 들이지 마세요. 단 5분이면 됩니다. 딱 3가지. 하루 15분. 이게 전부입니다. 아침엔 따뜻한 물 한 잔. 그거 마시고 배를 가볍게 문질러 주세요. 장이 오늘은 괜찮다고 말해줄 겁니다. 점심땐 햇빛 아래로 10분만 걸어보세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집 앞 슈퍼, 버스 정류장, 골목길 아무 데나 몸이 깨어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잠들기 전엔 불 끄고 발 한번 만져주세요. 수고했어. 오늘 하루 잘 살았다고.
그 한마디가 깊은 잠으로 데려갈 겁니다. 그게 다입니다. 정말로 그게 전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부터, 내일부터 말고 지금부터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행동하지 않으면 당신의 몸은 더 나빠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단 하나라도 실천한다면 몸은 바로 반응하기 시작할 겁니다. 병원에 가지 않는 몸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을 병원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 시작이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루 30분 넘는 영상, 쉽지 않은 길고 긴 이야기. 하지만 그걸 끝까지 따라오셨다는 건 당신이 이미 건강한 삶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약 대신 습관을, 병원 대신 내 몸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분은 오늘 처음 복부를 만져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당장 내일 햇볕을 받으러 나가실 겁니다. 어떤 분은 이 영상을 보고 오늘부터는 잘 자야겠다 다짐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미 당신은 건강한 삶을 시작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은 조용히 반응하고 있을 겁니다. 아, 이 사람이 드디어 나를 돌보기 시작했구나. 그런 몸의 목소리를 앞으로도 자주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에게 따뜻한 변화가 되었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나요? 늘 피곤해 보이는 가족, 밤마다 뒤척이는 친구, 병원 약봉투가 늘 곁에 있는 이웃이 있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보내주세요. 이거 한번 봐봐. 나도 봤는데 진짜 괜찮더라.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건강을 배울 수 없습니다. 건강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에서 배워야 합니다. 오늘 당신은 그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셨고 스스로의 건강을 선택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억력을 10년 더 젊게 만드는 루틴, 그리고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이미 잘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하루가 건강하기를, 당신의 밤이 평안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내일이 더 가볍기를 바랍니다. 늘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 작고 따뜻한 클릭 하나가 저에겐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부터는 더 깊고 더 구체적인 건강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전해드릴 수 있게 됩니다. 혹시 떠오르는 가족, 친구 또는 이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은 분이 있다면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신이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건네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